최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가상화폐 이야기인데요. 주식으로 시작된 투자 열풍이 최근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상황이 어떤지 경제부 소재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상장된 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50원에 상장을 했는데 불과 30여 분 만에 가격이 5만 원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수준인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소위 세력들의 부정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전례가 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건 이 코인뿐만 아닙니다. 도지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이달 초만 하더라도 60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더니 2주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500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300원대까지 내린 상태인데 여전히 종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상화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2천만 원대에 불과했는데 네. 한때 8천만 원을 넘기기도 했고 현재는 6천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 시바견을 모티브로 한 인터넷 밈을 바탕으로 이 장난스럽게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이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도 거의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 광풍을 타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루 투자 대금도 한때 코스피를 웃도는 17조 원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이 주요 가상화폐가 아닌 코인을 뜻하는 이 알트코인들에서 그 등락폭은 훨씬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확천금을 노린 투자자로서는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알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투자 예탁금은 약 4조 6천억 원으로 1년 만에 6배가 증가했는데 네. 이 가운데 90%가 넘는 자산이 이 알트코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알트코인들은 하루에는 많게는 수십 배씩 등락할 수 있는 만큼 자칫 큰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해 낙관론자들도 투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마이너드도 이 짧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급등한 만큼 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절반 수준인 개당 2, 3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현재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트코인들도 장기 추세로 보면 이 대장주인 비트코인 차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정이 단기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돈 1억 원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은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시장 상황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정부나 한은같이 금융당국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8년의 상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와중에 당시 김동연 부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그리고 거래 금지 등의 옵션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급락장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그랬었죠. 사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당장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된 주식시장이나 이 자본시장과는 명확히 다르다면서 이렇게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일관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이 투자 자산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주 이 가상화폐가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이라면서 투자 대출 부실화 등 금융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부와 한은 두 당국 모두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규제, 대책이 준비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식시장 등 이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이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이 투자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이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입니다. 특금법,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네.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앞으로 은행에서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0여 곳 가운데 은행과 실명 계좌를 연동한 곳은 업비트 등 4곳에 불과합니다. 이 특금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실명 계좌 연동이 의무화가 되는데 이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은행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이 이렇게 부과되는 것이니만큼 은행으로서도 좀 더 꼼꼼하게 거래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행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은행의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한 이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소 기자가 말했듯이 가상화폐,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그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